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사에 관여했던 분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표 검찰개혁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다른 검찰총장 후보들과 다르게 다른 이 경쟁자들과의 대비를 해가지고 본인의 우월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주자들은 여기서는 뭐 친문검사다 분류됐던 분들도 검찰 내부를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찰개혁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공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렸잖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이런 반발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럼 문재인 정부 책임 있다 치자. 근데 대선 후보로 나서서 진 사람도 이번에 또 출마하는데 우리만 왜 갖고 이런 얘기 하느냐. 야 공관이 윤 정권 탄생 책임져야 친문 불출마 압박의 정면 충돌입니다. 네. 야 공관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윤석열 정권 탄생에 대해서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건지 직접 들어보시죠. 선배 정치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어떤 의중을 갖고 공천 심사를 하겠다는지는 보여주는 한 단초인 건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는 이런 문제의식이 있죠. 윤석열 정부 태동하는데 민주당이 정권 연장하지 못한 데 대한 잘못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선 국민들께 많은 고통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 그렇다면 태동하는데 뭔가 일조가 됐다라고 판단되는 정치인들 책임 정치적으로 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총선 국면에서 그게 총선 불출마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문제는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태동에 책임 있는 주체가 누굽니까? 임종석 전 실장 한 명입니까? 아니면 어디로까지 확장되는 겁니까? 노영민 전 비서실장까지 포함되면 그 기준에 맞는 겁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누구라고 딱 잘라 이야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상 그렇다면 내부에서 전선을 하나 더 긋는 측면이 있고 분란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신되는 검찰총장직을 이제 역임했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인사에 관여했던 분들, 검찰 개혁에 대해서 문재인 표 검찰개혁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본인만 다른 검찰총장 후보들과 다르게 다른 이 경쟁자들과의 대비를 해가지고 본인의 우월성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주자들은 여기서는 뭐 친문검사다 분류됐던 분들도 검찰 내부를 생각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찰개혁 이야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을 따지는 게 과연 지금 시점에서 의미가 있는지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3개를 제시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불투명하고 불특정해요.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 겁니까? 뭐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총장 탄생. 그 본의를 가진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불투명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공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뭉뚱그렸잖아요. 근데 듣고 보면은 이런 반발이 들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윤석열 정권 탄생에 그럼 문재인 정부 책임 있다 치자. 근데 대선 후보로 나서서 진 사람도 이번에 또 출마하는데 우리만 왜 갖고 이런 얘기 하느냐 라는 얘기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기준은 오히려 당의 내용을 촉발할 수 있다는 저는 장 변호사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지적을 또 드려야 될 것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대표가 아주 여러 가지 통합적인 발상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명문정당 얘기를 꺼냈어요. 명문정당. 그러니까 이것은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만들었던 이재명 대표였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당신은 우리 대선 후보였고 그래서 네. 이것을 당신의 민주당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를 한 지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바로 공관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공관위원장의 말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범위도 애매모호하고 불특정하고 굉장히 불확실한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가면서 마치 몰아내려는 듯한 이것이야말로 저는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국민의힘보다도 더 갈등적 요소를 저는 더 많이 내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노영민 전 비서실장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 추미애 전 장관 등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 책임 있는 사람들 결국 이 사람들 아니냐. 책임 있는 사람들 책임 있는 자세를 좀 보여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임종석 비서실장 어제 거의 즉각적으로 SNS에 입장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문재인 정권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아닙니다라고 부인한 거죠.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3년 차의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기록적인 압승을 하지 않았느냐.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에게 아픈 일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는 건 그 아픔을 반복할 수 있다. 우리만 잘못했느냐? 모두의 잘못이다. 같이 잘못한 거다라는 취지로 지금 보입니다. 네. 지금 정권 뺏긴 건 잘못이지만 우리만 잘못이냐? 나 좀 억울해. 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단지 친문이라서 출마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윤석열 검찰총관 탄생에 대해서 아직도 문재인 정부 인사들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사과나 반성이 없다. 왜 사과와 반성을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문 인사들 총선 출마, 개인 명예회복 말고 어떤 시대적 소명도 찾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마하려면 납득할 만한 명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사실 김지호 정무부실장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오시죠. 뭐 후배들 입장에서는 임종석 의원님 정도 비서실장 정도 인지도면 정말 용산 같은 데 출마해야 되지 않았나. 직접적으로 제가 항의받은 거는 성동구의 등기천이야. 그렇게 항의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려면 사실 그 정도 인지도, 그 정도 정치적 자산이면 이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윤석열 정권의 중심에서 한번 맞붙어야 된다. 책임지고 석고대죄해야 할 문정부 두 비서실장이 총선에 나온다. 지금 두 비서실장, 임종석 실장, 노영민 실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임종석,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나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추미애 전 장관, 아까 저희 책임져야 할 사람 얼굴에도 살짝 들어가 있었죠. 추미애 전 장관 일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큰 일조를 한 사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시죠.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이게 식물 아니에요 지금.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수 장관님한테 한 말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추미애 전 장관 나오는 거 아니야?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아마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네. 뭐 당 내부에서 돌린 여론조사는 아닌 것 같지만 뭐 여론조사를 이제 동작에 돌렸다. 나경원 전 대표의 대항마로 나가길 뭐 원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근데 당내에서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게 된 대한 어떤 책임을 그것도 추미애 전 장관이 던지는 건 좀 어색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모두의 책임일 수도 있고 모두의 책임이란 건 누구의 책임도 아닐 수 있는 것이겠지만 네. 사실 지금 영상에서도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적 체급을 키우는 건 거의 실시간으로 당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이 있었기 때문이란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발을 뺀다고 했을 때 그것이 과연 유권자나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도 남아 있고요. 본인도 일말의 책임이 있는데 계속해서 전혀 책임이 없는 양 이런 뭐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실장을 향해서 던지는 비판도 어떻게 보면 좀 공허한 메아리에 좀 그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 윤한 갈등이라는 말 들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추윤 갈등이었어요. 정말 그 갈등의 가장 원조인 분이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 탄생의 1등 공신이라고 아마 본이든 본의가 아니었든 간에 그렇게 평가받는 분이 저렇게 정치적 커밍아웃만 한다고 해서 네. 공천을 받을 수 있는가. 뭐 조금 전에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의 정치적 명분은 그런 식으로 잡아서 커밍아웃이 명분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저는 보다 좀 한 단계 높은 정치적 품격을 보여주는 당대표, 전직 당대표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